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면서 테슬라 주가 아시죠? 그 최근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,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로보택시 이슈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뭐 주식 얘기 처음 듣는 분들도 아, 이런 거구나 하고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게 좀 쉽고 재밌게 가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진짜 2025년 6월 들어서 테슬라 주가는 숨가빴죠. 특히 그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기대감도 큰데 아시겠지만 CEO 관련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.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죠. 그럼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? 6월 초에 주가가 확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어요. 무슨 일이 있었죠? 네, 그게 6월 5일이었나?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 간에 좀 공개적으로 말이 오갔잖아요. 좀 격하게.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어서 주가가 하루에 막 17%나 빠졌었어요. 17%요? 와, 하루 만에요? 네, 그랬다가 한 12일쯤에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됐고 주가도 꽤 회복했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는 한 14.6% 상승 마감했어요. 이게 참 CEO 말 한마디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. 이야,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네요. 근데 역시 제일 기대하는 건 로보택시 같아요. 그 운전사 없는 택시요. 구체적인 계획 나왔다고요? 맞습니다. 그 8월 8일 공개 행사 그거랑은 별개로요. 당장 6월 22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. 뭐 모델 Y 차량 한 10대에서 20대 정도? 처음에는 구역도 제한하고 혹시 모르니까 원격으로 사람이 감독하는 시기고요. 머스크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정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도 첫 발을 뗀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크네요. 근데 로보택시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? 테슬라한테?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점점 심해지잖아요. 성장세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이 로보택시는 단순히 차 파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. 뭐랄까 계속 돈이 들어오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회사를 바꾸는 열쇠 같은 거죠. 지금 테슬라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도 상당 부분은 이 로보택시가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하고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 6월 13일 주총에서 머스크 그 보상안 있잖아요. 거액. 그거 재생인 가능성이 커진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었죠. 경영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니까. 네,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알겠는데 근데 당장은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. 아까 말씀하신 그 CEO 문체만 봐도 주가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고요. 정확해요.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스크 리스크죠. 기업 자체의 가치나 실적과는 별개로 CEO 개인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말이나 행동이 주가에 직접 그리고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참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죠. 이런 돌발 변수들이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고요.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다 좋게만 보는 건 아니죠. 어떤 걱정들이 있나요? 네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그 베어드라고 투자 분석 회사 있잖아요. 거기서는 로보택시 사업이 너무 좀 장밋빛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냐. 기대가 너무 과하다. 뭐 이러면서 테슬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어요.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진짜 완벽하게 만드는 거. 또 수많은 돌발 상황에서 안전 문제, 그리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들, 이런 현실적인 벽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기대는 큰데 실제로 딱 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많을 거다. 이런 지적이에요. 기술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? 한 두 가지 정도 더 볼 수 있겠는데요. 하나는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그 강력한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있잖아요. 그걸 좀 완화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이게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다른 회사에 탄소 배출권 팔아서 얻는 수익이 줄 수 있거든요. 약간 보너스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. 아, 탄소 배출권 수익이요?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점. 이것도 단기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. 지금 주가가 연초보다는 한 19% 내렸지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또 91%나 오른 상태거든요. 이 높은 상승률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로보택시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. 와,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엄청난데 당장의 위험 요인들도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.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
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? 테슬라는 로보택스라는 이게 만약 성공하면 정말 기업 가치를 몇 단계나 올려놓을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어요, 분명히. 근데 동시에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고 또 CEO 리스크 같은 것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이 거대한 계획을 진짜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실행의 불확실성, 이것도 같이 안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월 로보택시 공개 같은 특정 이벤트나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결국에는 로보택시랑 그 AI 기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구현해내느냐. 이게 테슬라의 진짜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. 네,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.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 들으시고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?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테슬라 가치 중에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일까? 그리고 설사 완전 자율주행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단계적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아마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